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학폭 변호사로서 수많은 학폭 사안에 대해서 법적 조력을 해왔습니다. 학폭 사안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서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됩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 및 접수, 그리고 학교의 초기 대응,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 결정 및 통보, 이에 대한 가해자나 피해자 측의 불복 절차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목격자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학생의 진술만으로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여야 하고 그 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의 적법성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위원회 구성, 소집 절차, 의결 방식 등이 적법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과도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 대응 방안으로는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폭력 정황, 대화 내용, 상해 사진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나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여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원하는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대응 방안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해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잘못이 있다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행동에 비해서 과도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제주 학폭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앞서 살펴본 쟁점 및 대응 방안을 명심하셔서 학폭 사안에 대해서 현명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폭 사안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학폭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